이건 앵커가 전달해주신 세 가지 내용들 저희 김민혜 캐스터와 함께 깊이 있게 외신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뉴스입니다. S&P 지수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가 뷰가 또 안 좋아졌습니다. 올해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 시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을 조금 바꾸더라고요. 네. 하향 조정한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Goldman Sachs cuts S&P 500 forecast to under 5,000 as inflation worsens. 이번에도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의 공식적인 전망치를 기존 5,100에서 4,9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리 상승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지수의 주당 순이익인 EPS의 추정치는 변함이 없지만 금리 경로 수정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전망치를 조정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게 되면서 올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와 횟수에 대해서도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골드만삭스가 예상 횟수를 올려서 잡았는데요. 골드만은 1월 CPI 발표 이후에 올해 기준금리 전망을 7차례 인상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올해 2.25%가 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렇게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금리 불안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서 이 변동성을 미국 시장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본 건데요. 이 때문에 S&P 500 지수의 이런 포인트까지도 하향 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혀왔습니다. 통화정책이 더 공격적으로 긴축될 전망이 밸류에이션의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되면서 이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는데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 전략가는 올해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면서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정책이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인플레가 그러니까 핵심이네요. 이거를 네. 포인트로 얘기하게 되면서 지수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불거지게 되면서 뭐 유가도 그렇고 간밤에 천연가스 가격까지 급등하게 되면서 인플레 우려를 더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방을 더 열어놓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보고 있을까요? 네, 아쉽지만 네.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고공행진해 연준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S&P 500은 연말 12% 내린 3,900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긴축으로 성장이 자초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S&P 500 지수는 3,6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이렇게 4,000을 밀리고 나서 3,900, 3,6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조금은 아쉬운 전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도 이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이 중에서도 조금 희망적인 부분도 언급을 해줬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잡히게 되고 금리도 예상치보다 조금 덜 올라갈 경우에는 S&P 500은 5,500까지도 다시 한번 치솟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를 해줬습니다. 은행은 올해 거시경제 상황은 작년보다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실적과 함께 주가는 상승해서 올해에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봤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하방 압력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완화된다면 다시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시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전망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한데 월가에서는 황당하다. 네, 골드만삭스가 최고치가 5,500을 봤는데 최저가 3,600입니다. 이렇게 1,90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범위를 제시할 정도로 워낙에 좀 변수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저희가 넘어야 될 변곡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변수에 내가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함양하는 것도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골드만삭스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측치가 워낙에 또 이제 널뛰기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변화된 시각을 나타낼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가장 요즘에 매매하시기가 좀 까다롭다고 느끼시는 게 빅테크 기업들이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문은 해다라는 평가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Are tech giants sunsetting? Strategists warn of big tech under pressure.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조금 발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은행 맥쿼리가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저무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맥쿼리의 빅토르 시베츠는 메타 플랫폼스나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접근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 이유는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한 건데요. 애플과 이런 알파벳,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들기도 했지만 중국의 알리바바 홀딩스 같은 나머지 빅테크 기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정치 및 사회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주요한 경제 이슈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 시련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게 독점 방지 및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해서 기업들을 규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조금 규제하는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변동성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을 매수할 때에는 지금은 매우 주의해야 할 때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매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네,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뭐 강한 경고에 좀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밖에도 또 이렇게 강력하게 저희한테 주의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 보고 있을까요? 네, 바로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네. 이 시베츠 전략가는 또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2세대에서 3세대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어떤 빅테크 기업이 이러한 전환 국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환기를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자신이 배운 한 가지 요점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로지 한 곳이나 두 곳의 기업만이 이러한 성장 국면, 전환 국면에서 살아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들었는데요. 기술이 1세대에서 2세대로 전환하는 국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오로지 성공적이게 이렇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른 어떤 곳도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갈 때는 어떠한 기술 전환이 이뤄질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전환 국면에서 빠르게 적응을 하고 또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영업을 해 나가기는 어려운 환경인 거는 다 똑같은데 이 안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많이 추려질 것 같다. 요게 좀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또 주가 흐름 좋지 못했던 메타 플랫폼, 알파벳 이런 주식에 대해서는 경고 사인 나왔다라는 것도 개별 종목군으로 해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기에서 인플레가 안 잡혀가지고 간밤에 연준에서도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투자 아이디어를 저희가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조언을 좀 듣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 리포트 내용이었고요. Investors should buy healthcare stocks to fight inflation. $12 billion Wall Street firm Evercore says, and these 17 should outperform even if the Fed raises rates dramatically this year. 이번에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잡고 또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올리더라도 이 주식만큼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최근 이러한 시장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ISI의 줄리언 이매뉴얼은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투자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분석을 해준 건데요.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매뉴얼은 고객 노트를 통해서 지난 1980년대 이후에 금리가 오르고 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은 4차례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드물어졌지만 투자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일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각각의 사이클들을 분석했을 때 모두 특별했지만 일관적인 포인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P 500 지수는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모두 하락을 했지만 12개월 이후에는 항상 올랐다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줬는데요. 변동성 지수는 첫 번째 금리 인상 한 달 이후에 올랐고 이미 소비자 업종은 금리 인상 이후 12개월 동안에는 언더퍼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주가가 첫 번째 금리 인상 전후로 1월 말에 저점으로 다시 한번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금리 인상이 가장 큰 변동성을 원인으로 짚고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분석을 해줬는데요. 이러한 흔들림이 지금의 강세장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변동성에는 여전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줬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에 어떤 매뉴얼을 갖고 내가 맷집 있는 투자를 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을 좀 덜 타는 주식 위주로 해서 좀 매집하자라는 권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전략 포인트가 나왔을지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바로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스크에 대비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고요.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찾아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향후 변동성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2개월 사이 투자자들은 헬스케어 업종과 과매도된 이미 소비 업종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 성장주와 가치주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헬스케어 업종을 강조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헬스케어 업종은 특히 지정학적인 불안에 면역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6가지의 종목을 이렇게 짚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매뉴얼은 에버코어를 통해서 이 쇼크웨이브 메디컬, 에큐레이, 옵티마이즈, 서터라, 리바노바, 호라이즌 테라퓨틱스와 캐털란트, 바이오테크네 등 이런 헬스케어 업종들을 자신의 토픽이라고 꼽아줬습니다. 네, 생소한 종목이 많네요. 네. 인플레 시대에서 내가 변동성이 낮은 주식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이 떨리는 주식보다는 편안한 주식을 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가치주와 성장주 측면에서는 가치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측면도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내 변동성 장세에서 또 편안하게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조언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